오늘의 주뉴스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잠시 뒤인 오전 8시에 발표됩니다. 사립유치원의 상시 감사 체제와 회계 시스템 도입, 그리고 국공립유치원 확충 방안 등 광범위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도입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특별재판부 도입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가 국회를 거치지 않고 비준된 데 대해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국가가 아닌 만큼 비준은 조건이 아니라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초헌법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침체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다음 달 6일부터 유류세를 15% 내리기로 했습니다. 고용 한파 타개를 위해선 약 6만 개의 단기 공공일자리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출신인 오바마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 자택 앞으로 폭발물이 든 소포 배달이 시도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성향인 CNN에도 폭발물 의심 소포가 배달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인 공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탄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의 류현진이 오늘 오전 월드시리즈 2차전에 선발 등판합니다. 지난 2001년 김병현과 2009년 박찬호가 월드시리즈에 나섰지만 불펜으로 뛰어 한국인 선발 등판은 류현진이 처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부정을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곧 발표됩니다. 이 시각 현재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비리 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영 기자, 오늘 어떤 대책들이 나올까요? 네,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이 조금 뒤인 오전 7시부터 이곳 국회의원회관에서 논의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함께 정부 측에선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이 속속 모여들 예정입니다. 비공개 협의를 진행하고 약 1시간 뒤 당정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데요. 우선 오늘 발표될 대책에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상시 감사 체제와 회계 시스템 도입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이 누리과정 지원금과 유치원 수업료를 쌈짓돈처럼 썼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장부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3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비리 유치원 처벌을 위해 지원금으로 책정되어 온 항목을 보조금으로 바꿔 부정 사용한 돈을 처벌하고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흘 전 당정협의회에서 예고한 국공립유치원 확충 방안도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유은혜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엄정 대응 원칙을 밝히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수차례 말해왔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유치원 설립 자격을 제한하거나 유치원 평가를 공개하는 등의 대응책들 역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어제 사립유치원 단체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사과를 위한 자리였지만 교육부를 탓할 뿐이었고 싸늘한 여론에 유치원들이 분열하는 양상까지 보였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어제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비리 사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학부모님들께 실망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이 비리 집단으로 매도된 건 교육당국의 탓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비리 집단으로 매도된 가장 큰 이유는 교육부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보장이 없는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립인 만큼 설립자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회계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겁니다.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리 유치원을 제명하고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자체 개선안을 내놨지만 학부모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한편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유치원도 늘어나면서 그동안 집단 행동을 보였던 유치원들이 분열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이 다시 반박했습니다. 남북 간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가 조약이 아니라는 청와대 주장은 초헌법적인 해석이라면서 효력 정지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국가가 아니어서 조약을 맺을 대상도 아니라는 청와대 해석에 즉각 반박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발언을 수시로 했어요.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발언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한 정부 기조와도 지금 배치되는 것이죠. 문 대통령은 북한은 1991년 9월 17일 유엔에 동시가입했다. 그날은 세계평화의 날이기도 했다며 사실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는 헌법 60조 1항이 규정하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없는 비준은 위헌이 맞다라는 주장입니다. 초등학생도 다 알만한 사안을 두고 청와대나 법제처는 줄곧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만 둘러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야권 공조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트집 잡기를 중단하라며 자유한국당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절차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서 비준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이를 둘러싼 대립도 더욱 팽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사법농단과 관련이 없는 법관들로 구성된 특별재판부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동의하는 야당과 함께 입법할 것을 논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재판부 합의사항을 공식 발표합니다. 사법농단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에 달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섭니다. 주요 내용은 추천위원회가 현직 법관 가운데 1, 2심 판사와 영장전담 판사를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반대 명분이 크지 않다는 게 내 당의 판단입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회의원들의 민영사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정황도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에 대응 전략을 세워주도록 행정처 판사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홍 의원은 대법원의 수건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유 의원은 특허 소송 관련해 국회에서 법원에 유리한 발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내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해경 승진 사례비 상납 관행과 관련한 MBN의 연속 보도 이후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인사비리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직접 감찰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는데 해경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해양경찰청은 어제 청장 주재로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약 4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는 본청과 지방청, 그리고 일선경찰서 고위 간부들이 참여했습니다. 조연배 해양경찰청장은 1차 근무 성적 평정 때부터 하경과 지연, 청탁을 철저히 배제하고 업무 능력을 우선시해달라고 거듭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청 감사와 인사 담당관실에서 새로운 승진 인사 제도를 마련해 청장 결재를 받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승진 업무 처리 지침에 관련 대책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해경은 그제 전국 인사 담당자들을 소집해 인사 절차와 관련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승진 사례비 상납 의혹을 비롯한 해경 전반의 비리를 민정수석실이 직접 감찰해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상납 대상자로 지목된 간부 한 명이 현재 해양경찰청 본청 국장급으로 재직 중인 만큼 외부 기관에서 나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해경 승진 사례비 관행을 둘러싼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오는 29일로 예정된 해경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국립의료원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가시방석이었다고 합니다. 대리 수술 의혹 등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발생하면서 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국립의료원 국정감사에서는 대리수술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의료원 측의 허술한 내부 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정감사 결과 지난해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수술실에 수술 보조 등을 목적으로 외부인이 드나든 횟수는 49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장님도 의사시니까 정말 위법 행위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팀이 이거를 보면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했다고 봅니다. 아니 이 정도도 못 밝혀냅니까? 야당에서는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소박한 동네 병원장이셨어요. 이 현 정권의 최측근, 대통령과 친하다 라면서 기관장이 되면서 사퇴하십시오. 능력 없는 분이 왜 거기 앉아 있어요? 국민의 복록을 먹으면서. 정 원장은 고개를 숙이면서도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현실의 모습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참 처참한 심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리수술건은 의료원의 내부 감사를 거쳐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오바마와 클린턴, 이 두 전직 대통령 자택에 폭발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소포가 배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 트럼프 진영에 대한 테러라는 분석입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버락 오바마와 빌 클린턴 두 전직 대통령 자택 앞을 경찰관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누군가가 폭발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소포를 보내려 한 사실이 비밀 경호국에 탐지됐기 때문입니다. 비밀 경호국은 우편물 검사 절차에서 폭발물이 탐지돼 두 전직 대통령이 소포를 받기 전에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장비를 입은 폭발물 해체반이 CNN 뉴욕 지국이 입주한 빌딩으로 들어갑니다. CNN에도 폭발물로 의심되는 소포가 배달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NYPD bomb squad responded, secured the device and removed it for investigation. 민주당 의원 2명과 민주당 인사로 알려진 억만장자 조지 소로소에게도 유사한 소포가 배달되는 등 현재까지 확인된 폭발물 의심 소포는 6개에 달합니다. 다행히 사전에 발견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미 정가와 언론에서는 소포를 받은 사람들 모두 반트럼프 진영이라며 다음 달 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테러를 시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폭력이자 미국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his egregious conduct is abhorrent to everything we hold dear and sacred as Americans. 미국 수사당국은 폭발 의심물 소포 사진을 공개하고 비슷한 소포를 보거나 의심되는 행동을 목격하면 곧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만영입니다. 전 세계를 K-팝 열기에 빠지게 한 방탄소년단이 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배우와 코미디언 등 여러 분야의 예술인들이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정장 차림의 방탄소년단이 레드카펫에 들어서자 환호성이 쏟아집니다. 2018 대중문화예술상 수상자들이 연이어 입장하는 가운데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건 역시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올해 9번째를 맞은 대중문화예술상은 대중문화예술의 사회적 위상과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문화훈장 13명을 비롯해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에 총 36팀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올림픽공원 올림픽풀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도
방탄소년단의 일거수일투족은 화제였습니다. 최연소로 화관 문화훈장을 받은 방탄소년단은 한류와 한글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화관 문화훈장은 문화훈장 중 5등급에 해당하며 앞서 배우 배용준, 코미디언 고 백남봉 등이 이 훈장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를 K-팝 열기 속에 빠지게 한 방탄소년단은 가슴 벅찬 소감을 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글로 저희 노래를 따라 불러주시고 또 저희한테 한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자랑을 하십니다. 굉장히 뿌듯했고요. 앞으로도 저희 문화 이렇게 많이 알리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 이순재가 은관 문화훈장을, 김영옥이 보관 문화훈장을 받았고 이 밖에도 유재석과 고 김주혁 등이 각각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류현진 선수가 미국 프로야구인 월드시리즈에 선발 투수로 등판합니다. 한국인 메이저리거 투수가 월드시리즈 경기에 선발 등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가 미국 프로야구인 월드시리즈에 선발 등판합니다. LA 다저스에 소속돼 있는 류현진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9시 9분 미국 보스턴 페네이 파크에서 열리는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월드시리즈 2차전에 선발 투수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동안 김병현과 박찬호 등 한국인 투수가 월드시리즈에 불펜 투수로 등판한 적은 있었지만 선발 등판은 류현진이 처음입니다. 2차전에 나선 류현진의 어깨는 매우 무겁습니다. 지난 1차전에서 다저스가 팀의 에이스인 클레이턴 커쇼를 내세웠지만 결국 보스턴에 4대8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류현진은 바로 직전 경기인 지난 20일 미러키와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6차전에서 5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돼 부진을 만회해야 할 처지입니다. 류현진은 던질 수 있는 모든 공을 던지겠다며 변화구 제거가 잘 이뤄져 볼 카운트 싸움에서 앞선다면 다른 결과를 낼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류현진이 한국인 메이저리거로는 최초로 월드시리즈 승리 투수가 될 수 있을지 야구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내년부터 서울 택시의 심야 할증 기본 요금이 기존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오르고 자정부터 적용되던 시간도 1시간 앞당겨집니다. 3,000원이었던 낮 기본 요금도 800원 오르는데 서울시는 시의회와 물가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요금 인상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역대급으로 잘 나온 사진을 요즘 말로 인생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뜻밖의 인생사진을 건진 이들이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의 이 사진작가는 우연히 아름다운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대자연의 위험 속 한 커플의 모습인데요. 장소는 미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국립공원. 무릎을 꿇은 걸 보니 청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작가는 SNS에 사진을 올려 주인공들을 수소문하고 있다네요. 보고도 못 본 척. 하지만 눈은 감아도 마음의 눈은 속일 수 없겠죠. 여기 이분들과는 거리가 먼 얘기지만요.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여성 운전자를 위협합니다. 목까지 조르며 돈을 빼앗으려 하는데요.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달려와 강도를 저지합니다. 강도는 실랑이 끝에 결국 도망을 치는데요. 미 플로리다에서 온 이 영상. 용감한 시민상의 주인공들이 여기 있네요. 한덩치 하는 코끼리 친구들. 장난감도 이 정도 크기는 돼야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코끼리들이 호박 앞으로 모여듭니다. 이 거대한 호박도 코끼리 앞에선 마치 삶은 감자처럼 으깨지고 마는데요. 미국의 한 동물원에서 마련한 이 행사. 무리에 갇힌 코끼리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건데요. 본래의 야생성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은 어제 날씨 생각하시고 옷차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7.3도로 쌀쌀한데요. 낮에는 21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그치는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고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리며 추워지겠습니다.
토요일 서울의 낮 기온 13도에 머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 전국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단 오전에 중부 내륙과 영남 지역에서는 오전에 공기가 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내륙 곳곳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서리가 내리고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습니다. 낮에는 서울 21도, 춘천 19도, 부산 22도로 어제보다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낮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기도 할 텐데요. 밤이 되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후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또 한 차례 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소식 살펴보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요즘 중국에서는 이른바 돈자랑 인증샷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명품을 쏟아놓고 넘어지는 듯한 상황을 연출한 뒤 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폴링스타 챌린지라는 건데요. 명품 가방이나 시계, 보석 등 비싼 물건들을 바닥에 쏟아놓은 채 쓰러진 듯 엎드려 있기도 하고요. 고급차나 전용기에서 내리면서 쓰러진 듯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부를 과시하기 위한 놀이라는데 소비력을 뽐내고 싶어하는 중국 내 젊은 부자들의 욕구가 표현된 거라고 하네요. 독도 지킴이 김성도 독도이장이 지난 21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는데요. 독도 이장 자리가 공석이 되자 이장이 되고 싶다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고인의 숭고한 독도 사랑을 이어가겠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원금부터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독도 이장이 되면 매달 140만 원 정도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고 독도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 하지만 독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당장에 이장을 선발할 계획은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에도 독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이 꼭 오기를. 한 프랜차이즈 보쌈 업체가 어제 반값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물량이 부족해지자 미흡한 준비에 원성이 잇따랐습니다. 매장을 찾은 고객 중에는 재료가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허탕을 친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업체 측은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조기 품절과 시간 지연 등 불편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런천미트 통조림 햄에서 세균이 검출됐다는 소식에 식품안전나라라는 사이트가 화제입니다. 식품안전나라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안전에 문제가 생긴 식품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수된 런천미트 햄 역시 이 사이트에 올라와 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위해 식품 정보와 대처 방법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로도 받아볼 수 있는 알림 서비스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